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준석의 잡당이 대구 경북에서 정당 지지도 0%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던 장문의 글을 제가 직접 또 육성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독성을 위해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 0%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보수의 심장 우파 시민들이 현명하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은 무려 놀랍게도 내가 대구 경북에서 출마하면은 국힘 너네들을 박살내려고 거기 가는 거다, 이탄 소리를 했습니다. 심각하죠. 그 특유의 살이 퉁퉁하게 불어있는 그 둥글둥글한 얼굴에 코 막힌 코맹맹이 소리로 그런 소리를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너무 역해가지고 제가 차마 그 사진이나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동안 준석이를 열심히 쉴드치고 편들어주던 모 사이트의 회원들조차도 이준석의 저 발언, 박살내러 내가 거기 간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의식 과잉이고 인성이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감정 조절도 못하고 더 이상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그 사이트의 사람들조차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감개무량합니다. 옛날부터 저 인간을 경고했던 사람으로서 말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이는 자기가 왜 실패하고 인생이 안 풀리는 건지 그 이유를 지금도 잘 모를 겁니다. 오직 자기만이 전지전능한 소설판 삼국지 속의 제갈공명이고 신선인데 왜 이러는 걸까 싶겠죠. 세상이 극우라 가지고 그렇다고도 믿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극우 기득권이 너무 많고 반면에 자기는 개혁 소장 팔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가 잘못한 거는 다 까먹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거 오탑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586 운동권 카르텔 민노총과 전교조 앞에서는 준석이가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늘 공손하고 말조심을 하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을 빨던 분들은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평생에 여러분들의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현상을 앞뒤를 좀 종합적으로 넓고 깊게 길게 따져보는 입체적인 눈이 정말로 없었기 때문에 저런 애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낙연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낙연이를 비롯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정치판에서 굴러먹었던 그 지독한 민주당의 인간들, 터줏대감들이 준석이하고 직접 같이 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단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죠.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 사실 여러분들 손절도 아니죠. 이준석과 척을 지고 갈라서는 거는 인생 언제 어느 순간에나 늘 수익률 300%의 익절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익절하고 갈라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준석이를 칭송해주던 그 민주당의 좌파 진영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상 그 선거의 신 마이너스 3선 중진 준석이를 느그가 데리고 가라고 하면은 왜 그것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기겁하고 진저리를 칠까요? 이유가 있다니까.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은 이유가 있다고.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이유가 있다니까. 그걸 왜 몰라? 현실 오프라인 세계에서 이준석의 지지자는 항상 극소수였고 한줌이라는 표현조차 사실은 과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팩트 보셨잖아요. 준석이가 사람 모으면 사람이 모입니까? 그 수많은 열혈 팬들, 댓글 부대들 다 어디 갔죠? 현실 세계에서는. 자, 근데 그 한줌 중에서도 골수 팬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7명 수호 집회 참석자들조차도 준석이를 직접 현실에서 한두 번 만나고 보니까 안티로 돌아선다니까. 그 이제 좀 통통하게 살찌고 한 그 젊은 친구가 준석이를 직접 만나보고 내가 안티가 된 이유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언론사들하고. 왜 직접 현실에서 준석이를 한두 번 피부로 부딪혀 보면은 안티로 돌아설까? 열혈 팬들조차도.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남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하고 협력을 하려면은 남들과 융화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개인의 힘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같은 부류의 인간을 꿰뚫어 보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전혀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좌파 언론의 일부 양심적인 논설가들도 이거를, 심지어 좌파 언론 한겨레에서도 이거를 꿰뚫어 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논설문을 쓰고 나서 잘려나갔죠.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좌파 언론의 논설가들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방송인 주병진 씨라든지 젊은 개그맨 장동민 같은 사람들도 이준석을 극혐하고, 제가 불편해하는 그 포인트,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꿰뚫어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 못 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같은 동료 시민이잖아, 대한민국에서. 저런 사람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좌파 민노총 언론노조 중국 댓글부대들이 여론몰이를 조금 교묘하게 해줬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눈과 귀가 가려졌던 분들이 미안하지만 정말 바보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창 준스기가 잘 나가는 것처럼 왜곡되어 가지고 보이던 시절에 사실 그러니까 실지지층이 없었던 인간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잘 나가는 것처럼 왜곡되어 보이던 시절은 있었죠. 근데 그때 대깨준 짓거리를 하던 네티즌들을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저 유튜버 얼음 사이다가 유독 이준석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저를 까던 친구들이 안타깝지만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얼음 사이다는 자기도 평소에 젊은 우파와 나이든 우파가 융화되는 게 중요하고 반페미 남성 인권 같은 문제가 중요하다고 잘 얘기해 오더니 막상 준석이가 거기에 다리를 좀 걸치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싫어하냐 이런 소리를 했던 거죠. 그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동생들아.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게 이유가 간단한 게 저 인간한테는 그 반팸이라는 것조차도 어떤 정확한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출세를 위한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파 진영의 빅텐트 연대가 가능한 인간입니까 준석이가? 아니죠. 안 되잖아. 협력이 불가능하다니까 저 인간은. 자기하고 친한 사상적으로 친한 그 내면이 친한 좌파들하고도 한솥밥을 먹고 밥그릇이 걸린다 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저렇게 뒤통수 치고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외부 총지 내부 총지라고 싸우고 징징대잖아요. 일을 같이 못한다니까 준석이는. 그리고 반페미의 정말로 시대 흐름을 앞서서 보는 어떤 이런 이 반페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 흐름을 앞서가지고 보는 어떤 거시적인 안목과 경계의식 같은 게 있었더라면 그 옛날에 그때 그 시절에 원조 남성연대의 성재기 대표에게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준석이는 성재기 대표도 까고 적대를 했었죠. 설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야. 행동 방식을 그래 조금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과격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 이런 바닥을 보면 사회활동이나 정치 목소리 내는 분들. 근데 이런 행동 방식의 작은 생각의 차이와 노선의 차이가 있어도 괜찮다니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하고도 쉽게 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좀 저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중요하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반드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영 전체가 승리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대의, 깃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게 있단 말이야.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원팀, 하나의 팀이라는 대승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나하고 동종업계에 있는 누가 잘 나가도 배가 아플 것도 없고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같은 진영이기만 하다면은 매끄럽고 협조가 편해지는 거예요. 직접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느낌 안 와? 이게 인성이 어떨지. 직접 만났을 때 기분 나쁠 일이 없다니까. 갈등이 있어도 가능한 원만하게 서로 대화가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면에 여러분들 개준석이는 어떻습니까? 항상 만사에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모든 언론의 서포트라이트를 지가 받아야 돼요. 아주 나쁜 인간이라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퉁퉁하게 살이 불어터져 있는 지 면상을 갖다 쳐박으면서 꿈뻑꿈뻑 눈을 감았다 뜨면서 되도 않는 분위기를 잡아댔었죠. 그때는 LH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고 안철수가 단일화하면서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가 이긴 게 준석이 덕분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건 곁다리밖에 안 돼. 내가 항상 말했잖아. 반페미 같은 거 인터넷 커뮤니티 거기에 교묘하게 베스트 게시물 발걸쳐준다고 그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때 국힘당이 막장으로 치닫다가 어쩌다가 오세훈이 갑자기 역전하기 시작했느냐. 그때는 LH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고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그때 대세 흐름이 반전이 됐던 겁니다. 근데 저 비열한 인간이 교묘하게 그거를 반페미팔이 인터넷 커뮤 게시물 한두 개 다리 걸치기로 뜬금없이 그 공로를 마치 모두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짓거리고 가져갔죠. 정말로 극도로 오만한 인간이에요. 자기가 서울시장도 최근에 한 명 만들어봤다 이딴 소리를 했죠. 그리고 또 그거를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덮어주었던 게 바로 똑같이 비열한 그 좌파 민노총의 언론노조 애들이었습니다. 이후 여러분들 대선에서는 어땠습니까? 서울시장까지는 그렇다고 쳐. 대선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주 그냥 자기 개인 홍보쇼를 하고 다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당대표가 누가 있었어요? 대선 때 원래 당대표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 왜냐면 대선 후보에게 협조를 해주니까 남들은. 준석이는 근데 어쨌어요? 툭 하면은 판 깨버리겠다고 가출하고 나가고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무운을 빈다 이딴 소리까지 했죠. 무운을 빈다고 남의 일처럼. 남일 취급을 했던 겁니다. 절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급한 거는 자기가 아니라는 식의 애새끼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을 볼 때 진정성을 좀 중요하게 봐요. 진정성을 좀 중요하게 봐.
우파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냐 없냐. 민주당과 좌파 586 운동권 인간들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명확한 철학이 있는 사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저딴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정치판에 기어 들어왔을 때.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피눈물을 흘리고 국힘당을 속 터진다라고 비판을 아주 날카롭게 하면서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낡은 브레이크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분들이 많아 지금 대한민국에. 진짜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라니까. 국힘당한테 하나 10원 하나 받아먹는 것 없이 하지만 그 인간들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는 분들요. 민주당 좌파 586 운동권이라는 대한민국 역사 사기극들의 날조범들, 여러분들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구라를 쳐놨잖아요. 이 핵 폐기물들을 막기 위해서 기꺼이 국힘당이라는 무능한 음식물 쓰레기들을 즐겁게 씹어 삼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표현 방법은 좀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지만 이런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젊은 세대도 물론 일부 있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세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특히 더 두터워집니다. 제가 그래서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과 힘을 합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젊은 우리들의 머릿수만으로는 586 운동권하고 싸워가지고 표싸움에서 못 이기니까. 준석이는 과거 한나라당 안에서 대규모 여성할당제를 주장한 적도 있고, 이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있고, 거짓말 아닙니다. 한나라당에서 안에서 대규모 여성할당제를 주장한 적도 있고, 성재기 대표에 대해서도 온갖 야멸찬 조롱과 기나긴 장광설의 군소리들을 준석이는 짓거려 댔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때 10여 년 전 그때 그 당시에도 이 바닥에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한 명의 비록 시민이지만 블로그나 댓글로 경고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트위터로 또 성재기 대표하고도 직접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 주고받으면서 억양을 딱 듣고 뭐 대구 경북분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교류했던 생각이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저는 정말 그렇게 순수한 한 명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런 하찮은 인간이, 준석이 같은 인간이 자꾸 좌파 민노총 언론 노조의 역선택을 받고 정말로 실 지지층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장되게 거품을 등에 업고 깝치고 다니니까 나는 바로 그런 게 꼴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냥 고리타분한 일반 나이든 정치인들이 차라리 낫다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심지어 민주당 정치인들보다도 준석이 같은 부류가 더 싫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2024년 3월달 현 시점 대한민국의 주요 우파 지지층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보다 준석이가 더 싫다니까. 정치인으로서 그건 치명적인 약점이죠. 약점이 아니라 그냥 아예 구멍이야, 구멍. 우파 지지층 국민들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준석이랑 천하용인이니 뭐니 하는 그 듣보잡 따까리들이 여러분들 왜 다 떨어졌을까요? 당원들한테도 지지를 못 받고 미움을 받는 인간들이 무슨 한 정당의 대표가 되고 경영을 하고 무슨 정치를 하고 사람을 아우릅니까? 틈만 나면 우파는 개 취급하면서 좌파 민주당 586 운동권, 민노총한테는 열심히 아부하는 그런 인간 아닌가요? 준석이는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를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 인간은 평생 동안 모를 거예요. 평생 동안. 장예찬이가 국회의원 되는 거 보면서 배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하겠지. 그거 생각하면은 나는 그게 참 너무나도 고소합니다. 자, 여러분들 LOL이나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팀플레이 게임을 우리 젊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게임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를 해보다 보면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게임을 잘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지만 반대로 온갖 인간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참 살벌하죠, 대한민국 팀게임. 자,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준석이가 과연 어떤 인간 부류, 어떤 포지션이었을까요? 팀 내 분위기를 박살을 내면서 적 팀보다 훨씬 밉고 개판을 치는, 아군한테 개판을 치는 딱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내가 내부 총질을 할 것 같아? 아니잖아. 보셨잖아.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 오버워치 게임을 할 적에 매너가 너무 좋고 특히 멘탈이 너무 강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저를 칭찬해주고 좋아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대학생 동생들도 형이랑 오버워치 이런 거 게임을 하면은 너무 좋다고 친구 추가를 애들이 엄청 했었어요. 게임 한 판 하고 나면. 물론 여러분들 저기서 제가 말하는 게 게임 매너라는 게 엄청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매너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방송 상황이라는 걸 이미 가정하고 있는 BJ의 매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부처님 같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는 억울한 채팅 금지도 당해봤고 사람 이기를 아예 포기했던 애들은 대차게 깐 적도 있습니다. 그 오버워치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블리자드 애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앞뒤 상황은 제대로 안 따지고 매너 좋았던 사람이 비속어 한두 번 쓰면은 바로 그 채팅 금지 규제를 때리잖아. 그 블리자드 코리아가 보면 사실 좀 개판이거든요. 자,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뭐 둘째 치고 내가 좀 웃자고 하는 소리고. 자, 조금만 여러분들 팀원 구성이 정상적이면은 그럼 저는 어떤 식으로 그럼 팀 플레이에 녹아 들어갔던 사람이냐면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로 많이 했어요. 자,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화물, 그 게임 속에 어떤 그 밀고 가야 되는 목표물이에요. 지키면서 멀리 밀고 가야 되는 거. 이 목표물을 너무 빨리 우리가 그러니까 밀린 것 같아도 적의 공격에 우리가 너무 빨리 밀린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수교대 했을 때 우리도 더 빨리 이걸 밀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정치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뭐 A님 괜찮아요. 뭐 위도우 겐지 트레이서님 괜찮아요. 딜러님 괜찮아요. 자, B님 누구님 제가 픽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힐러나 탱커 등등 다른 캐릭터로 최대한 서포트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저 할 줄 아는 거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말들을 제가 예전에 게임을 할 때 재밌어가지고 몇 달 동안 수백 시간 내내 게임을 할 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게임 속에서 화물을 빨리 밀고 그 공격이 좀 우리가 잘 풀렸어. 좀 유리하다 싶은 상황에서도 저는 팀원들을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고 다잡았습니다. 자, 이래놓고 방심하다가 털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자만하지 말고 반드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리한 상황에서도.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어이없이 좀 방어 진영이 무너지고 밀려도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 거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안 풀린다고 서로 팀 탓을 하고 딜러 탓을 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멘탈 잡으세요. 멘탈 잡으면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따로 나가가지고 혼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로 잘리면 안 돼요. 화물 밀려도 됩니다. 팀원들이 합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화물 밀려도 됩니다. 거점 뺏겨도 됩니다. 팀원들이 합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브리핑을 제가 많이 했었다니까요. 그 제가 이제 게임을 좀 빡세게 하던 사람들은 다들 그러니까 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브리핑도 잘해주는 편이었고 시야도 넓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융화시켜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웬만큼 그 사람 새끼면은 내가 오르고 달래면은 사람으로 돌아와 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좀 매너 있고 열심히 하던 어떤 20대 30대 분들이 게임을 할 때 그때 이제 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친구 추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요즘 오버워치가 맛이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 뭐 많이 이제 잠수를 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옛날 추억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제가 지금 컴퓨터 게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판 뛰어보면은 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생깁니까? 어떤 연대감, 팀워크, 우정 같은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팀이 어떻게 됩니까? 팀의 결속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실력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팀원들의 결속력이 강해진다니까. 누가 실수를 해도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서로 친해지면. 그리고 서로 멘탈이 단단해져가지고 조금 게임이 안 풀리거나 어지간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쉽게 흔들리질 않고 서로를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남들이랑 어떤 조직을 형성하고 일을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협동 미션을 진행할 때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닐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탄력성과 회복력을 그 조직이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집안 싸움으로 난리 난 거 보셨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팀 게임이든 축구 같은 팀 스포츠든 협력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있는 법입니다. 어지간하면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잘 융화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 여러 명을 모아야 될 때 친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모을 수가 있는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어디를 가든 항상 불필요한 적을 만들고 적을 늘리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 지독한 민주당계 애들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막상 그 좋은 인재를 선거의 신을 그러면은 남한테 품으라는 개소리 하지 말고 니들이 데려가가지고 너네가 200석 250석 먹으라고 하면은 질겁을 하면서 그 민주당 커뮤니티 좌파 커뮤니티 애들도 손사래를 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